독일이 1위 하지 못하면 지금 몇 개 연속 메이저 대회 다 실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독일이 2위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다라고 볼 정도로 A조는 이제 독일이 1위를 해야만 하는 조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두 분은 우승 후보를 이제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잉글랜드. 잉글랜드? 네. 저는 약간 의외 픽을 꼽자면 네. 토너먼트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네덜란드. 네덜란드. 왜냐면 여기가 수비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전 재산을 건다면? 네,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를 맡은 박진영이고요. 네, 저는 축구 편 호스트 김한입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기다렸던 이제 유로 2024. 유로 2024가 드디어 독일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바로 이 유로 2024에 진출하는 국가들의 이제 전력 분석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게스트는 지난번에도 모셨었죠. 우리 해설위원이신 황덕연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계하시나요? 그 유로 2024? 이번에는 김환희 의원은 네. 이제 들어가시죠. 전문가시네요. 저도 유로 해설은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처음이긴 한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이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럽 축구에. 그러니까 유로가 사실 재밌었던 유로가 있고 그쵸. 조금 재미없었던 유로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뭔가 멤버를 봤을 때는 좀 재밌을 수밖에 없다. 뭐 이 팀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재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꽤나 흥미로운 2024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유로 2024 진출국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각 조별 이제 16강 진출국을 예상해보는 게 굉장히 이거 약간 뻔한 진행이지만 무조건 필요한 진행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A조는 뭐 개최국에 대한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이 이제 1위로 올라가야 되고 독일이 1위 하지 못하면 지금 몇 개 연속 메이저 대회 다 실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독일이 2위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다. 라고 볼 정도로 A조는 이제 독일이 1위를 해야만 하는 조로 생각이 되고 2위는 그냥 어떤 우리가 평소에 축구 이미지로 봤을 때 스위스가 뭔가 강해 보일 순 있지만 저는 헝가리, 스코틀랜드 다 붙어봐야 안다고 생각해요. 스위스가 생각보다 이 국제대회 나왔을 때 그냥 밋밋한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의외로 스코틀랜드의 선전을 좀 스코틀랜드. 예상하는 편이라서 A조가 제가 봤을 때는 예측하기 제일 어려운 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렵다. 네. 하지만 독일은 확고하다. 개최국이 있죠. 아니 모른다. 아니 가야 독일도 한다. 모른다. 가야 한다. 개최국이기 때문에 가야 명예 독일인이잖아요. 근데 사실 믿음이 네. 그러니까 이번이 그나마 낫긴 한데 네. 뭐 지난번에 조별리그 일본이랑 같은 조인데 이거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서 탈락할 거라고 네. 누가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조가 죽음의 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 조는 죽음의 조인데 쉽게 말해서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가 1, 2, 3위를 나눠 가진 다음에 3위의 성적에 따라서 이제 3위 팀이 가냐 마냐가 결정되는데 이 세 팀 중에 누가 3위 할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쵸. 이거 누가 3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탈리아는 디펜딩 챔피언이거든요. 네. 근데 월드컵은 또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담이 안 되는. 그리고 최근 월드컵은 크로아티아가 제일 잘해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근데 평균 나이대가 너무 높죠. 축구력으로 봤을 때 또 스페인이 그냥 스페인 축구 잘하는 나라 이게 있잖아요. 있죠. 이탈리아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또 국제대회에서 그렇게 뚜렷한 모습 안 보이지 않았나요? 근데 스페인도 그런가요? 애매해요. 진짜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바니아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어떤 팀이랑 비긴다. 정말 0대 0으로 해가지고 막 끈질기게 비긴다. 이제 그 팀은 그 팀 떨어지는 겁니다. 꼬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오히려 알바니아가 캐스팅 보트네. 알바니아는 잃을 게 없어요. 이거 그냥 너무- 한 팀만 어떻게든 물고 떨어져서 승점만 딴다는 생각이기 약간 때문에. 질겜 마인드로 네. 한 팀만 잡자.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C조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일단 뭐 잉글랜드 우승 후보니까 잉글랜드. 잉글랜드 요번에 되게 센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월드컵 나왔을 때 세르비아, 스위스 대표적인 노잼 매치 근데 생성기 아닌가요? 카타르 월드컵 때는 3대3 경기 나왔습니다. 예, 그때는 재밌었거든요. 네, 기억나요. 근데 느낌만 생각하면은 스위스랑 세르비아 둘이 붙으면 내가 0대 0이다 이런 게 이제 좀 세서 덴마크도 요새 좀 하락세고 쉽지 세르비아도 않다. 좀 하락세라서 이
그 틈새를 슬로베니아가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보면 이제 이런 조에서 슬로베니아가 3위에서 갈 수 있다니까요. 맞아요. 의외로. 네, 해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 잉글랜드는 삼성한다고 우리가 전제를 깔았을 그렇죠. 때 그러면 오히려 슬로베니아가 약해진 덴마크나 세르비아랑 어떻게 잘 결과를 좀 만들어내서 뭐 2무를 예를 들어 거둔다. 이러면 승점상에서 확보되는 게 꽤 많기 때문에 그쵸. 아니면 뭐 어찌저찌 하다가 1승 정도 따낸다? 그러면 2위 아니면 3위로 진출할 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겠죠. D조로 넘어갈게요. 프랑스, 네덜란드. 와. 여기 좀 명확하죠, 근데. 네, 명확하네요. 네 이렇게 이제 할 거고 이 오스트리아가 선수 하나씩 보면 되게 좋거든요. 막 빅클럽에 뛴 네. 선수들이 막 있어. 네. 근데 항상 뭉치면 별로야. 이 맞아요. 팀은 그냥 별로야. 뭉치면 경기력이 되게 애매해요 항상. 홀란드는 카타르 월드컵 때도 16강 가긴 했는데 경기력이 좀 실망스러워요 여기는. 올라올 때마다. 그러니까 좀 어부지리로 올라가는 거 아니면 이 팀이 뭔가 정말 잘해서 올라갔었던 그런 대회는 저는 없었다고 봐서 맞아요. 여기는 프랑스, 네덜란드로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면서도 오히려 이제 불안함이 있다면 저는 그런 경기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덜란드가 비기는 경기. 폴란드랑. 폴란드나 오스트리아랑. 그러니까 저는 네덜란드는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엄청 셀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조별리그에서 여러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의외로. 네, 그러면 2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죽음의 조입니다. 죽음의 조. 2조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 누가 올라가도 그러니까 뭐 돌풍도 나올 것 같고 이변도 나올 것 같고 벨기에 황금 세대는 이제 월드컵 일정으로 아예 끝났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저는 우크라이나가 그 21세 유로 멤버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경험은 없지만 이런 어린 선수들이 뭔가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은 좀 갖춰진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슬로바키아는 어떤가요? 슬로바키아는. 몰라. 슬로바키아까지 준비해야 왜 돼? 이렇게 방송할 거예요? 슬로바키아까지 준비해야 돼? 와, 이거 상상도 못했던 답변이 나와서. 에이 그냥 내보내면 안 되나요? 몰라로. 네, 그럼 다음에 F조입니다. 튀르키예, 조지아, 포르투갈, 체코입니다. 뭐 포르투갈이 뭐 그래도 뭐 호날두가 나이가 그쵸. 많네 뭐 어쩌네 해도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이고 워낙 좋은 선수들 많으니까. 그 차라노글루가 포지션 변경하면서 엄청 잘하고 있지 않나요? 차라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딜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어느 정도로 쓰일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A매치가 그쵸. 많진 않아가지고. 네, 근데 네. 이런 대회 때 아마 이런 어린 선수들은 뚝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바로 치고 올라와서 그쵸. 궤도에 올라갈 수 있어서 저는 튀르키예 좀 보는 맛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로 2008 때 튀르키예, 포르투갈, 체코가 똑같은 조였어요. 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이제 조지아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에 스위스가 포함이 돼 있었고, 근데 결국 유로 2008 당시에는 포르투갈과 튀르키예가 이제 생존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이 둘의 가능성이 제일 그쵸. 높긴 한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두 분은 우승 후보를 이제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잉글랜드. 잉글랜드. 네. 근데 잉글랜드 항상 보면은 이 팀 되게 셀 것 같아 하는데 항상 그 정도까지는 못 가지 않나요? 그래서 잉글랜드.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 그래서라고 했는데. 근데 잉글랜드가 사실 수비적으로 조금 불안감이 있긴 한데 그렇죠. 미드필더 라인이랑 이제 공격진은 저는 여기 참가하는 국가들 중에 제일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잉글랜드가 가장 뭐 해외에서도 제일 높게 평가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또 막상 대회 들어가면 이제 달라지겠지만 지난 유로도 어쨌든 결승까지 또 갔었고 이탈리아한테 지긴 했지만 뭐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환 해설위원님은 잉글랜드,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님은 어디로 뽑으시죠? 저도 이제 좀 뻔하게 가면 별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약간 의외 픽을 꼽자면 네. 토너먼트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네덜란드. 네덜란드. 왜냐면 여기가 수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미드필더 라인도 좋은 선수들이 되게 많고 후방 라인의 무게감이 저는 되게 큰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가 항상 이런 국제 대회를 얘기할 때 지난 대회들을 계속 그렇죠.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유로 이전에 가장 크게 열렸었던 대회는 어쨌든 카타르 월드컵이고 아르헨티나랑 네덜란드 경기는 사실 누가 올라갔어도 저는 이상한 맞아요, 흐름은 맞아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격진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질지언정 이게 버티는 힘으로 올라가면 이게 토너먼트 우승하는 데 있어서 수비는 저는 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네덜란드가 토너먼트 올라갔을 때 선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 재산을 건다면 네덜란드?
전 재산을 건다면 전 조지아. 아 인생 역전. 네, 인생 역전. 이거 비슷한 느낌이 저 네. 고등학교 때 유로가 아마 그리스 우승. 네. 2004. 네. 진짜 축구 1도 모르는 친구, 공부만 하는 친구. 야, 넌 그리스 남았으니까 해 했는데 그 친구가 다 따갔다. 그러니까요. 네, 전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우승국 하나씩 해서 뭐, 예, 뭐 아이스크림 예, 내기 이런 거 하거든요. 하거든요. 예. 네. 뭐 죽음의 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B조와 2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B조는 세 개 팀이 워낙에 네. 세서 2조는 냈다 고만고만해서. 네, 고만고만해서.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대항전 뭔가 이런 대회에서는 항상 진짜 스타가 이제 탄생을 하잖아요. 이번 대회 때는 뭐 어떤 스타가 나올지 좀 사실 뭐 예상이 이미 스타인 선수가 스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 팀에서는 스타인데 그쵸. 이런 메이저 국제 A 매치에서는 스타가 아닌 선수들이 스타가 될 텐데 뭐 비르츠라든지 무시알라가 이제 확 그쵸. 완전 이제 유럽에서 되게 어린 잘하는 선수에서 그쵸. 그냥 탑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는 대회이긴 해요. 보여주기만 한다면. 근데 이미 뭐 클럽 레벨에서는 보여줄 건 다 보여줬지만 그쵸. 이제 국제 대회 대표팀 레벨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아예 신성으로 가려면 아까 말했던 티르케 아르다 귤러. 귤러라를 귤러. 뭐 이런 더 어린 선수를 꼽을 수도 있겠고 사실 페드리 가비도 아직 어려서 그렇죠. 뭐 이 되게 선수 어리죠. 근데 이미 스타잖아요. 이미 스타긴 그쵸, 해. 그쵸. 뭐 라민 야말 뭐 이런 자원들을 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건 근데 있겠죠. 무명의 선수가 갑자기 한 방에 스타 되기에는 진짜 어려운 거라서 그래서 뭐 그런 네. 스타 선수는 엔트리 포함되면 헝가리의 마티나다. 그러니까 이런 픽이 아니면 이제 진짜 그만큼 맞죠, 이제 스타가 맞죠. 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선수들은 이미 이제 클럽에서는 스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이번 대회 최대 복병 팀은 어딜까요? 사실 제가 유로 예선 보면서 의외로 스코틀랜드가 꽤 경기적으로 아까 말씀도 네, 해주셨죠. 나쁘지 않아서 좀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색적인 부분이 뭐가 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스코틀랜드는 많이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맥긴 같은 자원들 그리고 측면에 또 발빠른 자원들이 저는 그리고 토너먼트나 이 국가급 대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스피드 있는 자원들이 진짜 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빠른 자원들을 필두로 하면 의외로 스코틀랜드가 이 A조의 혼돈에 약간 이제 복병이 될 수 있다. 그럼 토너먼트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왜냐면 아니 그냥 랑닉에 대한 팬심인가요? 랑닉이 있는데 이제 네. 오스트리아를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멤버 보면 항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랑닉이 뮌헨도 거절하면서 지금 오스트리아에 지금 다 올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색깔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색깔을 보여주는 거랑 그쵸, 그게 16강, 8강 올라가는 건 다른 일이니까 그래서 좀 오스트리아가 네덜란드, 프랑스 상대로 좀 선전을 해야 D조가 뻔해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복병으로 꼽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로 2024에 대한 다양한 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스포츠 토토 팬 여러분들께 좀 더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로 2024 개막전인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스포츠 토토 승부 예측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스포츠 토토에서 발행하는 유로 2024 상품과 배당률을 적용한 모의 베팅 대회예요. 네, 대회 참여가 가능한 게임 포인트는 최초 참여 시에 1회가 지급되고 공식 소셜미디어 구독과 출석 체크 등을 통해서 추가 적립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운드별 시상과 우승자에겐 해외 축구 체험의 기회까지 있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유로 2024는 스포츠 토토 승부 예측 대회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이제 해외 축구 팬들이 기다렸던 유로 2024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썰을 풀어봤는데요. 이제 두 위원님들께 소감을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계를 앞두고 생각을 좀 안 하고 비우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막상 이제 시작되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근데 오늘로부터 이제 뭔가 유로 2024가 시작된 느낌? 내 마음속에서.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니네들 때문에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쵸. 이제 조금
사람이라는 그렇죠, 게 다가왔을 그렇죠. 때 하고 싶지 맞아요. 막 미리부터 막 벌써 네. 걱정하면서 막 뭐 있지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번 들여다봐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뭐 저도 지난 편 이제 해축구 하러 왔을 때랑 뭐 그때는 이제 어쨌든 한 시즌을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그쵸. 했다면 이건 다가올 거에 대한 네, 예상을 맞아요. 또 가볍게 네. 저희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대회 전에 예상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이 방송 다시 보면서 내가 이제 예상한 게 얼마나 좀 적중했나 아니면 얼마나 틀렸나 네. 네, 과연 이제 그 히든픽으로 꼽았었던 이제 조지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보는 그런 재미가 좀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해외 축구 팬들이 많은 만큼 다시 시즌이 시작돼서 또 재밌는 썰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썰티타카 축구편 또 어떤 재밌는 썰을 가지고 돌아올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스포츠 썰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